와씨 대박. 오, 다쳐라 참깨. 오,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번 XM3에 전동 트렁크를 장착을 했어요. 물론 싸제로 장착을 했고요. 르노 정식 센터에서 장착을 한 건 아니라서 1년 정도 보증으로 하게 됐습니다. XM3 오너스 클럽에서 진행하는 공동 구매 형식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총 55만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전동 트렁크를 장착을 하게 되면서 역시 자동차에서는 옵션이란 게 중요하고 또 빠질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껴서 이 자동차를 타면서 이 옵션은 필요한데? 되게 필요한데? 아니면 혹은 이 옵션은 되게 필요하지 않는데? 라고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꼭 필요한 옵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꼭 필요한 옵션 첫 번째는요, 현대 스마트 센서가 있습니다. 현대 차는 현대 스마트 센서겠고 기아 차는 뭐 그게 있겠죠. 모든 브랜드마다 안전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통 가격대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하고요. 차 등급에 따라서 들어가는 옵션의 센서들이 다 다르겠지만 웬만하시면 차량을 사실 때 뭐 경차를 사던 중형차를 사던 대형차를 사던 어떤 차량을 구매를 하시던지 이 옵션을 꼭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스마트 센스의 그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후축방 충돌 방지라든지 옛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안전 센서들도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어서 실제로 카마스터님들이 차량을 구매를 추천하실 때 꼭 1순위로 추천을 하는 옵션이 이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꼭 넣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르노 같은 경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한 55만원 정도 되는데 감도가 저한테는 너무 안 맞아서 저는 안 쓰고요. 현대나 기아의 센서 같은 경우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돌 방지 보조랑 차선 유지 보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차선 충돌 방지는 그냥 차선을 밖에 나가지 않게끔 테트리스처럼 팅팅팅팅 튕겨져 나간다면, 차선 유지, 중앙 유지 보조는 중앙을 유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속에서도 중앙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편합니다. 또한 뭐 안전적인 면에서도 차량은 안전이 제일 1순위니까 이 부분은 꼭 옵션으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옵션은요, 바로 제가 장착한 전동 트렁크입니다. 단 SUV인 경우에만, 막 내가 아반떼인데 전동 트렁크를 굳이 싸제로 장착을 한다? 이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세단 같은 경우 차체 자체가 낮잖아요. 낮다 보니까 트렁크의 높이도 낮고 그래서 손잡이로 가는 그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XM3나 다 다른 SUV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가 없으면 이 손잡이를 잡고 내려야 되는데 워낙 높이가 높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한 3대 500은 쳐야 XM3를 무리 없이 닫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UV에는 전동 트렁크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소형 SUV에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 게 트레일블레이저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고요. 뭐 중형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많아지고 준중형 SUV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뭐 지금 산타페나 뭐 소렌트 같은 경우도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SUV를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트렁크에 짐을 넣거나 빼는 일이 잦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동 트렁크가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큽니다. 가격대로는 한 100만원 정도 하니까 그래도 뭐 그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을 드리는 옵션은요,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예요. 여기서 열선 시트는 뭐 요즘 차에서 열선 시트 안 들어가는 차는 없죠. 하지만 통풍 시트는 그 옵션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통풍 시트가 없기도 하죠. 그랬을 때 내가 통풍 시트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5월부터 벌써 더워졌죠. 통풍 시트가 없으면 특히 엉덩이
엉덩이 부분이나 허리 부분에 땀이 많이 차요. 그 땀 때문이라도 통풍 시트를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열선 시트만이라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풍 시트 같은 경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옵션이기도 하니까 가격으로 따지자면 싸제로 달려면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하는 옵션은요, 바로 전동 시트예요. 사실 우리 이거 알죠? 이 펌프로 해가지고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한다던가 를 걸어가지고 앞뒤로 조절을 하는 그런 방식을 옛날 차량 같은 경우를 썼는데,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동 시트로 나오지만 깡통 차량에는 또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죠. 제가 뭐 메모리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동 시트가 필요하다고 느낀 게, 차량을 타게 되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메모리 시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메모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금방금방 그 포지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있어요. 미묘한 게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절을 하다 보면 칸칸마다 있기 때문에 이 칸칸 차이 때문에 내가 미묘한 그 느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의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옵션을 꼭 넣으시는 걸 바래요. 뭐 그렇게 가격적으로도 비싸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 바로 스마트 키입니다. 스마트 키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요즘 시대에 스마트 키가 없다? 상상할 수도 없죠. 저는 웬만하면 깡통차를 좋아해요. 왜냐면 그만큼 깡통차가 가성비가 좋으니까. 하지만 깡통차를 사더라도 무조건 스마트 키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스마트 키의 가격은 한 4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하지만 뭐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는 스마트 키를 딸랑 하나만 가지고 옵션을 팔진 않겠죠. 묶어 팔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마트 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동감을 하실 거예요. 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카드키, 디지털 키가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키라도 꼭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옵션만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차를 타다 보니까 이 옵션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옵션들도 있거든요. 필요하지 않는 옵션 첫 번째로는요, 바로 썬루프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굉장히 장착을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XM3 차량을 구매를 할 때 근데 팟선이 아니어서 보류를 했고, 썬루프를 넣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저는 진짜 제외를 시켰거든요. 하지만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지 않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썬루프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차를 살 때 썬루프를 장착을 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근데 XM3 같은 경우는 차고 자체가 워낙 낮은데, XM3의 썬루프는 일단 파노라마가 아니고요. 일단 썬루프를 장착을 하면 너무 늦었고, 또한 썬루프를 장착하게 되면 썬루프가 이 방식이 두 가지예요. 열리는 게 위로 열리는 게 있고 아래로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XM3 같은 경우는 아래로 열리기 때문에 천장을 파야 돼요. 그만큼 그래서 머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 때문에 저는 보류를 했거든요. XM3는 워낙 2열에 헤드룸 자체가 안 나오는데 거기다 썬루프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많이 부족하겠다 싶어서 저는 장착을 안 했고요. 저는 웬만하면 원래 차량을 살 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으면 장착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파노라마 썬루프가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많이 비싸죠. 사실 잘 안 열어요. 썬루프를 구매를 하고 장착을 해도 잘 안 열어요. 하지만 썬루프의 가장 큰 특장점은 개방감에 있습니다. 열지 않아도 그냥 천장을 열어놓으면 그 개방감이 있고요. 그럼 이거 열면은 뭐 자외선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쪽 부분은 요즘 엄청나게 좋은 틴팅들이 많기 때문에 비싸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좀 좋은 틴팅을 쓰시면 많이 해결이 되고요. 실제로 썬루프를 다시는 분들은 돈 때문에 다는 게 아니라 그 개방감 때문에 장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필요하지 않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넣었냐면, 제가 썬루프를 장착을 한 차량을 많이 탔지만 저조차도 많이 안 열어요. 심지어 나는 몰라, 1열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썬루프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2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는 썬루프를 넣으시면 2열에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개방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또한 썬루프를 장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 구조상으로 조금 불리하긴 해요. 전복이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전복이 되면 유리 자체가 떨어져 나와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썬루프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00만원, 120만원씩 주고 썬루프를 장착을 해야 되냐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고민이 되시면 장착을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썬루프를 장착을 하려는 분들은요, 애초에 그런 고민을 안 해. 그냥 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업사원님들이 썬루프를 장착을 하실 때 이거 썬루프 한번 열고 닫을 때마다 10,000원씩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한대요. 그 이유로는 그만큼 썬루프를 많이 안 연다는 거죠. 다음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옵션은요, 바로 서라운드 뷰입니다. 서라운드 뷰가 사실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필요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후방 모니터도 있고 후방 센서도 있고 요즘은 뭐 360도 센서도 있는데 거기다가 서라운드 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라운드 뷰도 실제로 비쌉니다. 100만원 가까이 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주면서 장착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있으면 주차가 편하긴 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 주차 못할 거면 차 타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딱 정해드리는데, 전장이 5m가 넘는다, 그럼 서라운드 뷰 달아도 되는데 5m가 안 넘는다, 그럼 달지 마세요. 네, 다음으로 필요하지 않는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HUD라고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가격으로는 100만원 언저리가 합니다. 많이 비싸죠.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달고 내가 그만큼의 가격을 뽑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계기판에 있는데, 동물 중에 흰자위가 제일 많은 동물이 인간인 거? 사람이 왜 흰자위가 그렇게 넓겠습니까? 이 보라고 주변시로 정면으로 운전을 하면서 주변시로 아래 계기판 이렇게 슬그머니 보라고. 굳이 HUD 안 달아도 밑에 계기판 보면 되니까 굳이 100만원 주고 안 달아도 되고, 그냥 이거 간지용이에요. 심지어 간지라고 하면 남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옆에서는 또 안 보여.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필요하지 않은 옵션으로는요, 사륜입니다. 사륜은 저는 누누이 뭐 서토반이라는 채널에 나가서도 말을 했지만 SUV에서는 사륜은 진짜 필요 없어요. 뭐 누구는 말해요. 뭐 사륜이 있어야 안전하지 않냐. 물론 사륜이 당연히 안전하죠. 4바퀴로 브레이크를 하는 거랑 2바퀴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랑 다르죠. 하지만 이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사륜이 있어야 뭐 눈 오는데 운전을 하고, 사륜이 있어야 뭐 눈길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눈이 와서 사륜이 아니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눈이 온다면 그런 날은 그냥 운전을 하지 마세요. 그런 날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 같은 경우는 윈터 타이어만 껴도 눈길에서 운전하기 편하니까 2륜을 하시고요. 4륜 너무 비싸. 그리고 뭐 물론 4륜을 하면 승차감이 좋아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링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연비가 그만큼 안 좋아지잖아요. 뭐 연비 생각하지 않고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무조건 4륜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4륜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성비가 안 좋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건 좀 소소한 건데 마지막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옵션으로는 프로토 에어컨이 있어요. 왜냐면 자동차 기업에서 풀 오토 에어컨 딸랑 하나만 무슨 이상한 옵션이랑 다 같이 껴서 파는데, 그러다 보면 가격이 너무 세요. 근데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손으로 조작을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실제로 내가 프로토 에어컨 맞추면 뭐해? 옆에 사람이 덥다고 수동으로 조절하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필요한 옵션과 필요하지 않은 옵션 5가지에서 총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얘네들이 이거 하나하나 팔지 않아. 우리 위대하신 현대나 기아만 봐도 이런 옵션들을 하나하나 팔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항상 필요한 옵션이랑 필요하지 않은 옵션을 같이 묶어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차량을 구매하시는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번에 신차를 구매하는데 좀 옵션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강요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감사합니다.